농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기 위해 찾아온 오늘의 명의. 이비인후과 김래형 전문입니다. 귀, 코, 목. 이 모든 곳을 책임지는 이비인후과 명의가 알려드립니다. 호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 오늘 코 건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코 건강의 진실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명품 강연으로 유익한 정보를 알아봐야겠죠? 드디어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근데 잠시만요. 일부러 이렇게 따로따로 앉으신 거예요, 지금? 약간, 예?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앉다 보니까 이렇게 돼. 우에 좋으시죠? 어르신들. 예, 지금 너무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명의 선생님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우리 김래형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래형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촌 마을이고 노인분들께 어디 불편하시냐고 이제 여쭤보면은 보통은 뭐 두통이 있다든지 네. 뭐 관절이 안 좋으시다든지 네. 뭐 소화가 안 되신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질병의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평소에 뭐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코는 쉴 새 없이 일하는데요. 수면 중에서도 바쁘게 일하는 코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코와 호흡 그리고 수면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유쾌한 웃음이 가득한 오늘의 강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명의보감이 선사하는 특급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코에 대한 진실. 우리 코라는 장기는 우리 외부 공기를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코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외부의 차가운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따뜻한 더운 여름에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코로 들어오자마자 코가 체내에 있는 공기하고 같은 조건으로 맞춰줍니다. 가습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점막에서 이제 분비물을 걸러내고 코털이 또 있어서 그래서 외부의 어떤 공기를 체내에서 코를 통해서 환풍기, 가습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코가 되겠습니다. 공기를 체내로 들여보내는 중요한 기관인 코는 필터 역할을 하는 코털과 습도를 유지하는 점막, 식도와 기도를 연결하는 코인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미세먼지 되는 거 있죠? 아, 미세먼지. 예,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암이 낀 줄 알았지 그 네. 미세먼지 몰랐고 살았어요. 네. 나라가 뒤떡 네, 맞아요. 막 그냥 뭐 오래 산다 죽는다 그러는데 네. 그 뭐 시골 노인네들은 뭐야 나빼 노인네들이 많이 그냥 돌아간다고 많이 연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네. 그 코로 흡입을 하게 됐을 때 코안에서 코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코털이 생각보다 상당히 촘촘하게 있어서 많이 그 걸러준다. 많이 걸러주는데 미세먼지는 전혀 못 걸러줘요. 아, 미세먼지. 예, 코에서. 그래서 미세먼지는 코에서 못 걸러서 그대로 통과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폐 쪽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미세먼지가 박힐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을 하게 되면은 폐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암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입증된 게 있는 거예요? 난 나이 들어서 그 입증이 돼 있습니다, 아버님. WTO에서 그 발암 물질로 인정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예. 오늘서부터는 마스크 좀 하고 합시다. 근데 아버님 제가 보기엔 여기는 워낙 공기가 좋아서 마스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서울 안 와보셨죠? 여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옷이 직원이 없어. 같이 안 보면 날라오니까. 여기 용광기는 괜찮다니까요, 아버님 여기는. 그거는 공기 좋았을 때 얘기고. 너무 좋아요, 아버님 여기. 코는 공기가 우리 몸으로 출입하는 통로인데요. 그만큼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코 질환에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등이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증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골이인데요. 지금 코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골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코골이는 여자가 많이 골게요, 남자가 많이 골게요? 남자? 다? 그래요? 남자가 더 많이 골아요? 자, 선생님. 여자가 많이 보는 수도 있던데 무려. 아, 우리 어머니 혼자 여자, 나머지는 다 남자. 자,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남자분이 더 많이 고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고는 건 맞지만 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네,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과연 코골이는 과연 유전의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허리 거꾸러지는 것도 유전. 허리 꺾 부러지는 것도 유전이에요? 얼굴 못생겨지는 것도 유전인데. 과연 코골이도 유전일까요? 네, 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코골이는 코하고 인두하고 후두에서 문제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코가 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인두 쪽에 목젖이 길거나 편도가 크거나 영구개가 처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유전이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죠. 본인이 체중 관리를 못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도 처질 수가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경향성은 이제 유전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유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자는 사람들의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코골이. 코골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그 코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기류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호흡 잡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코골이를 발생시키는 건 크게 이제 코, 그 다음에는 인두, 그리고 후두 이렇게 세 부위를 통해서 그 호흡 잡음인 코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 쪽에서 코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라 그래서 그 코 안에 양쪽 콧구멍 사이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이렇게 바른 사람이 있고 이 기둥이 이렇게 휘어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이셨을 때 바른 사람은 공기가 이렇게 바르게 들어오는데 이제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안쪽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그 공기 흐름이 한번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골이가 코 쪽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코골이의 원인 첫 번째, 비중격 만곡증. 비중격 만곡증은 콧구멍을 나누는 비중격이 휘어져 코골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인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인두에는 이제 목젖이 있겠고요. 목젖 바로 옆쪽을 우리가 연구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가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처지세요. 나이 드시면 노화 현상으로 이렇게 좀 처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목쪽 인두 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러면서 더군다나 목젖까지 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젖이 떨리면서 그리고 연구개 처진 연구개가 같이 떨리면서 이제 호흡 잡음인 코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의 원인 두 번째, 연구개 탄력 저하. 연구개 탄력 저하는 노화로 인해 연구개가 처지며 인두가 좁아지고 목젖의 떨림으로 호흡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혀 뿌리, 혀가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아래쪽 뒤쪽으로 해서 살이 찌시게 되면은 그쪽에서 또 좁아져서 코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쪽에 이제 조직들이 나이 드시면서 처지면은 또 떨리면서 같이 소리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코골이의 원인 세 번째, 비대해진 후두부. 체중 증가로 비대해진 후두부가 기도를 압박하게 되면
코골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중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요 기둥이에요. 비중격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골이 수술은 크게 이제 코 쪽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 쪽 이렇게 두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진은 이제 코 사진 일단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달라진 점이 여기서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교정이 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다시 위치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코 쪽 수술을 할 때 비중격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 콧살 쪽도 같이 조금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휘어진 것만 바로 잡으면 이 콧살은 아직 계속 두껍기 때문에 이 비강 안에 공간이 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격 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콧살도 보시면 사이즈가 작아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두꺼웠는데 이렇게 좀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나 CT상에서 이렇게 검게 나오는 부분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까맣게 들어가는 공기가 이쪽에서보다 흐름이 훨씬 더 이렇게 원활해지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골이 원인 중 하나인 비중격 망곡증은 휘어진 비중격 연골을 절개 후 코 속의 공간을 확보해 치료합니다. 네, 이어서 방금까지는 이제 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제 목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왼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인두입니다. 인두. 아까 말씀드렸던 입을 벌렸을 때 그 뒤쪽으로 보이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젖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갈매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진 잘 보시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매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죠? 이 아래쪽에도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갈매기가 위아래로 두 마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갈매기하고 갈매기하고 이 간격이 너무 좀 넓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시거나 하시면서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체중이 많이 증가되셔서 이 뒤쪽에 있는 그 갈매기가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목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목 쪽에서는. 네, 그래서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이 사진에서는 이제 편도 쪽은 나오진 않았는데 편도가 이렇게 크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편도가 또 이제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편도를 수술을 해서 떼줍니다. 편도를 먼저 제거를 하고 목젖 바로 만나는 부분 있죠?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수술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렇게 좀 쳐줘요. 이렇게 쳐주면은 이 사진처럼 위로 이렇게 딸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넓혀주게 되면은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술을 네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네네. 저같이 약간 젊은 사람들은 뭐 네네. 부담 없이 하겠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네네. 이런 수술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외래 진료를 보면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오세요. 나는 양압기를 해야지. 또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수술을 해야지라고 미리 사실은 의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어느 정도 본인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오십니다, 사실. 그래서 양압기라는 방법하고 수술이라는 방법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두 가지 모두 효과가 있고요. 다만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너무 왜곡이 심하거나 코가 너무 많이 휘어 있거나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양압기를 쓰기에도 불편하겠다 싶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골이 수술은 넓은 편도와 처진 목젖 제거로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치료법이고요. 수면 중 기도에 일정한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시켜 원활한 호흡을 돕는 양압기 치료도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코를 잘 안 고시니까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를 엄청 골거든요. 딱 생긴 거 봐도 코 많이 골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코골이 방지용이라고 그 보조기구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보조기구? 코 긁으려고 이 콧구멍에다 뭐 끼고 막 하는 거 뭐 있어요. 혹시 이런 게 많이 예방이 혹시 되나요, 이게? 코골이 예방하는 보조기구 효과 있을까요?
원리 메커니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적외선을 방출하거나 네. 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콧살, 아, 예. 비염 증상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보통 비중격 망곡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제 콧살이 많이 이제 부어 있고 콧살에서 분비물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구들이 아마도 그 적외선 이런 것들을 방출시킴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아,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되지만. 수도 있고 효과를 못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완치는 아니다. 완치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염 증상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조기구로 그것 다 커버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리라 기대가 되지는 않고요. 혹시 효과를 조금 본다고 해도 그것은 착용하셨을 때 일시적으로 일시적. 네네 아마도 착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가실 겁니다. 네네. 코골이는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고 물론 이제 코골이 자체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은 어떤 그런 마찰로 인해서 점막들이 부종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면 무호흡증.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만 얘기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손 MC가 수면 무호흡증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보여줘 제가요? 보시죠.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수면 무호흡증은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요거는 보세요. 네. 어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생명의 은인이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기를 잘 해주셨는데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 싶은데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은 그 한 시간당 10초 이상의 기류의 정지, 호흡음의 정지가 5회 이상 발생할 경우를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코골이 증상과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며 평소에도 코에서 숨 쉬는 소리가 크고 또 수면 후에도 몸이 무겁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잦으며 기상시 모관 통증을 느낀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시면 굉장히 많은 합병증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질병 코드를 잡아놓은 그런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코골이가 생활 습관이 아니고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고치지 않았을 때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생하는 합병증. 일단 우리가 수면 중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혈액 속에 왜냐하면 숨을 안 쉬니까, 그죠? 숨을 안 쉬니까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 적은 산소를 가지고 최대한 돌리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우로 바뀌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 우리 인체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는 동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 코티졸 분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자극을 받게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시다가 자꾸 깨시죠. 주간에 졸리실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주간 기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제 주간에 졸림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운전하다가 졸려서 사고 나실 위험도 높아지시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올라가고 뭐 심한 경우에는 불안감, 우울증까지도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기억력 감퇴, 인슐린 저항, 기면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사고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건강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코골이. 더 이상 코골이로 건강을 망칠 순 없겠죠?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예방법.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무실 때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옆으로 주무시면은 좀 나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 주무시면은 왜 대부분 좋아지시냐면 우리가 바로 눕게 되면은 목젖하고 그다음에 연구개가 뒤로 이렇게 밀리거든요. 혀 뒤쪽에 있는 살들하고.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데 옆으로 주무시면은 이게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 쪽으로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베개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약간 코골이에 영향을 덜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혹시 맞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틀리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베개가 너무 높게 비시면은 일단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베개를 높게 비시면 고개가 주무실 때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도가 꺾이기 때문에 좁아질 수 있어서 베개가 너무 높은 것은 좋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베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개를 보통은 이제 뒤통수에다가 받치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은 그 경추, 목 뒷벽에다가 베개를 대고 주무시면은 기도가 좀 이렇게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뒤쪽에다가 좀 대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위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은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밸브가 느슨해지면서 이게 위산 역류가 될 수 있어요. 위산 역류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보통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나 쓴물 안 올라오는데? 나 신물 안 올라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역류는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역류가 많이 되면 뭐가 안 좋냐면 후두가 부어요. 후두부가 붓고 우리 기도 점막들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붓는 것 때문에 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심해지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음주, 흡연. 네, 음주, 흡연은 뭐 백해무익이죠. 그래서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구강이라든지 기도 쪽에 만성적으로 약한 염증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음주는 좀 하지 않으셔야지 그래야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네. 담배 피면서 술 먹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자는 게 최악이네요. 거기다가 이제 과식까지. 과식하고 커피까지 마시고. 아이고야. 네. 코골이 예방법 첫 번째. 목젖과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누워 잡니다. 코골이 예방법 두 번째. 위산 역류로 기도가 손상되어 부을 수 있으니 과식은 금물입니다. 코골이 예방법 세 번째. 기도나 구강의 염증을 일으키는 흡연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수면 다원 검사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네. 네네. 수면 다원 검사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진단 도구고요. 각종 센서들을 몸에 붙이고 병원에서 하루 주무시게 되는데 이게 원래 비용이 비쌌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 7월부터 이게 이제 보험으로 편입이 돼서 그 비용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이제 그 구강 안의 구조를 보고요. 아, 요 분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소견이 있으면은 보험 급여로 해서 진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수면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면 다원 검사는 실제 수면 영상을 촬영하며 진행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중에 오늘 강연을 듣고 혹시 궁금했던 거 선생님한테 평상시에 병원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멀고 그러니까. 네, 선생님 또 오셨으니까 궁금했던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한번? 명의의
어머니에게 묻는다. 코골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아 콧물이 콧물이요? 예. 어머니 콧물이 그 연중에 일정하게 계속 많이 나오세요? 아니면 나왔다 안 나왔다가 멀쩡하셨다가 콧물이 많이 나셨다가 멀쩡했다 많이 나오셨다 하시는구나. 콧물이 자주 나는 이유는 노인분들 제 외래 오셔서 이제 그런 진료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콧물이 주르륵 흐르다가 또 멀쩡할 때는 하나도 콧물이 나지 않고 또 오히려 코가 건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이제 우리가 노인성 비염이라고 하거든요. 노인성 비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코 점막 기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 점막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코 자체에서 콧물이 분비량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런 점막 자체가 좀 퇴화하시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콧물이 나올 때는 주르륵 흐르고 그리고 콧물이 안 나오실 때는 또 오히려 점막 자체가 건조해져서 코가 건조하시다고 하시는 그런 증상을 노인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노인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 세척을 조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가 노인성 비염에서는 효과를 보시기도 하지만 크게 효과 못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성분 중에서 이프라트로피움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코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콧물 워낙에 이렇게 줄줄 흘리시는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께는 그 스프레이는 또 효과를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 피곤한 것도 아니고 네네. 코를 되게 푼 것도 아닌데 예. 괜히 이렇게 하다 뭐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면 피가 나요. 특히 이 왼쪽에서. 한쪽에서 유난히 코피가 자주 나는 이유는 지금 코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노인분들에서 코피가 나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드시는 약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스피린이라는 약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혈압약 안 드시고 계세요? 네. 당혈압은 없어요. 없으세요? 일단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스피린이라고 해서 우리 혈압약 안 먹어요. 예. 혈압약인데 이제 좀 이제 나이 드시면은 아무래도 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지 말라고 예방 용도로 아스피린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아스피린이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번 피가 나면은 피가 잘 안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코피가 났는데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피가 잘 안 멈추세요, 코피가. 그럼 아버님은 이제 아스피린 안 드시는데 코피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그런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숨을 쉬실 때마다 그 휘어져 있는 비중격 쪽이 부딪히는 거죠. 바람이 들어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쪽이 저 깎여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심각하게 건조해지면서 그쪽에서 한쪽에서만 자꾸 코피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피가 난다고 비중격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비중격이 휘어져 있어서 코가 막히시거나 다른 어떤 비염 증상 때문에 힘드시다고 하면은 그 휘어져 있는 거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줄 경우에 코피가 안 나게 될 수도 있어요. 콧물이 자주 흐르는 이유는 점막 기능의 저하로 코 세척과 뿌리는 스프레이가 도움이 됩니다. 한쪽에서만 코피가 자주 날 때는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멋진 말씀을 해주신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뭐 수면 무호흡증, 이제 코골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거의 박사가 다 된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코골이 아니면 뭐 잠자는 거에 대해서 뭐 수면 무호흡증 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뭐 당부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의심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분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숨이 끊어지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합병증이 발생하시기 전에 우리 미리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의무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좋은 소리를 듣고 보니까 진짜 생명에 중요한 것도 이거 한 군데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청정지역 공기 맑은 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제 이 호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비인후과에 대한 데도 신경을 조금 더 쓰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서 정말 오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영희보감은 계속됩니다.